안녕하십니까. 땅꾼학개론 제3편 초보 땅꾼 교회 손으로 분석하기. 이 시간에도 20분 이내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 제가 이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이제 거기 이제 책 좀 하나 줘봐 보세요. 저기 제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이제 바로 뭐냐면 부동산 전문가가 될 것인가, 땅꾼이 될 것인가 라고 그러는 책을 하나 이제 쓴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제가 저걸 하냐라고 그런다면은 이겁니다. 이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토지 전문가가 될 것인가, 땅꾼이 될 것인가 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때문에 이 얘기를 갖다 설명을 드리냐면은, 토지 전문가는 접니다. 땅꾼은 여러분들이세요. 뭐가 되실 거예요? 대학 교수가 되시려면 토지 전문가가 되세요. 돈을 버시려면 땅꾼이 되세요. 지금 얘기한 대로 땅꾼이 차라리 강의를 했으면 좋은데 이게 표현력이나 그 방법을 몰라서 못 가르쳐 강의 못합니다. 전문가는 땅꾼이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전문가가 되라고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유튜브에 많이 또 그다음에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이런 땅은 사지 말아라. 엄청나게 그렇게. 또 이런 땅은 사라. 뭔가 그리고 엄청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땅이 실내로 몇 개나 나올 것 같으세요? 없어요. 못 찾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룰 대곡역이 나오는데 대곡역에 가가지고 그럼 어느 땅을 찍을 거예요? 그린벨트니까 찍지 말아요? 사지 말아요?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하대. 그 지금 얘기한 대로 그린벨트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세콤이라는 창고가 있죠. 농업용 창고로 버섯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예요. 혹시 이 그린벨트에 있는 여러분들 이 창고 경매로 나오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0억이요? 15억이면 창고 치읓자에도 끼지도 못합니다. 20억이면 그냥 창고 안에다 집어넣어 줄게요. 20억에서 30억이에요. 강남 아파트 30억 대니까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차 타고 지나가시다가 그린벨트 내에 창고 보이시죠? 창고. 그 창고가 보편적으로 당장 지금 경매 여러분들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하남시나 남양주나 구리나 또 아니면 광명시에서 나와 있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창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10억짜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그린벨트는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어갈 것이 있고 안 들어갈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례에서 찾아야 되지. 무조건 거기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갖다가 이건 몇 년 전에 쓴 책입니다. 이제 지금 얘기하는 토지 전문가가 될 것인가 땅꾼이 될 것인가 라고 우리는 내용을 해놨는데 이건 책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곡소사 이제 복선전철이라고 나온다라고 그랬었죠.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장동에서 부천 원미구 1등 해가지고 해서 2019년 5월 실시계획 제5차 고시돼 있고 2021년도 내년 후년도 말에는 준공 예정. 그야말로 고양시에서 이제 어디까지 부천시까지 김포공항 뒤로 이제 철도가 다니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년 후년이에요. 내년에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지나가게 되면 이제 내년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차가 다니기 시작해요. 철도가 열차가 다니기 시작한다 이거. 이러한 자료들을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화면에 이제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엄청난 크기의 이제 책입니다. 잠깐 이제 이렇게 봐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수도권에 관련돼 있는 개발 자료만 약 3,100건이 들어가는데 제가 4년 동안 이게 어깨를 고장을 내가면서 만든 책입니다. 4년 동안 집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갖다 설명을 드리면서 뭐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얘기하는 대곡에서부터 대곡역을 분석을 할 때는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나간다, 언제 나온다라고 그러는 내용을 갖다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을 해놨죠. 그 다음에 이 책에는 또 이제 뭐가 있냐라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예요. 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에서 자 행주 산성에서 또 출발하는데 인터체인지가 여기 생겨요. 그래서 이 인터체인지 생길 때에 이쪽 지역이 1번 투자마을, 이쪽 지역이 2번 투자마을 그랬는데, 이 책에는 어떻게 되나, 돈해동 813에 44번지 쳐봐보세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는 도로고 만나는 도로에 딱 그 지점을 갖다 표시해줘요. 그래서 이런 개발 자료를 보고 예를 들어서 딱 나오는 지점에 토지가 만약에 경매로 나왔다든가 매물로 나왔다,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료집에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또 틀렸어요. 왜 그러냐, 이것이 지금 얘기한 창릉 신도시 제3기 창릉 신도시 발표하기 전에 만든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 나오고 났는데 김현미 장관께서 국토부에서 지금 제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 돈해동 숲속유원지, 이제 보통 여기 고양시에 사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임간의 뭐 고깃집인가 아주 유명하죠. 그쪽 있는 돈해동 일대가 이제 1순위로 부각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 자, 그 자료가 안 나왔어요. 저희 창릉 신도시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했을 때는, 자, 고양시의 행신지구에 있는 서정마을의 10단지 신동아파트를 나는 1번 지역으로, 인생역전 1번 지역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을 2번 지역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일대에 뭐가 들어가? 신도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양 이케아, 롯데마트인가 있는 그 이케아 뒤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 수시로 바뀌는 걸 예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금년 연초입니다. 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미 10년 전에 뭐 지금 평택을 얘기를 해놨을 때, 취재역서부터 했을 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인중개사분들 모시고도 다니고 뭐하고 뭐 큰 난리를 쳤는데들도 지금 지나고 나니까 평택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평택에서 그러면 안성 들어가자라고 그러면 들어가요. 전문가들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건 타이밍을 잘 놀아야 돼요. 그럼 예전에들 많은 분들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땅값 안 올라갔습니다. 언제 올라가? 금년 봄서부터 올라갑니다. 저는 금년 봄에 이 방송을 듣는 제 제자나 회원님들 계시지만 금년 2월 3월 달에 딱 해가지고, 자, 이제는 그 안성에서도 고산면이나 앙성면, 양성면에 들어가라 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3월 4월 달서부터 저희 제자들이 아마 한 20-30명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그 들어가서 단기 차익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또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머스크기 옛날 5년 전 7년 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간 거예요. 근데 타이밍을 잘 놀리는 거는 금년 봄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거는 3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단기 차익으로. 그럼 잘 하실 거예요. 안성 투자하신 분들. 안성이 옛날서부터 올랐어요. 세종고속도로 발표하고도 저 별로 관심 안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니까 용인의 원삼서부터 내려가는 도로, 그 다음에 양성면에 뭐가 들어가? 한국하약에서 테크노밸리가 들어가게 되죠. 안성 테크노밸리. 지금 이 타이밍이다. 들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바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 타이밍이 위해서 그 전에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는 이쪽 지역이 1순위가 되지만은, 그러나 타이밍이 나왔을 때는, 자, 이 같은 신도시가 나왔을 때는 축을 빨리, 이건 어떻게 되냐, 예견을 해줘야 돼. 그게 전문가예요. 이 땅 사라 저 땅 사라가 아니에요. 자, 이쪽으로 가시오. 그리고 나머지 당신네들 보기요. 이걸 갖다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주는 게 전문가지, 땅 찍은 거 중개 나와 있는 거 그거 물건 소개해주느냐고
억지로 마음에도 안 드는 그러한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거는 전문가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는 걸 갖다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봐보면 대곡역의 대장동에 5개 이제 어차피 원래 노선은 3개예요. 근데 이제 5개 이제 그 기차, 절차, 그 다음에 도시철도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립니다. 자, 여기 대곡역 앞에 정문 앞에 대곡역 입구에 들어가서 땅을 찾는 사람은 3등 꼴등. 그러니까 이제 3등이에요. 그 다음에 자, 대곡역에서 이쪽이 여기에 달빛마을인가 막 그렇게 되죠. 이제 덕양구청 쪽을 바라보고 이쪽 지역에서 혹시 땅을 찾는다 그러면 2등. 그 다음에 이 행신지구가 지금 얘기하는 어디입니까? 저 능곡이죠. 능곡의 구시가지예요. 옛날 수십 년, 수백 년이 된 구시가지의 변두리죠. 변두리 쪽에서 자 3번 지역과 1번 지역을 융합해서 어느 쪽이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 추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1번 지역인 거예요. 이런 데 땅을 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점은 당신네들이 가서 알아서 하시오. 이런 얘기를 전문가 해야 되지. 뭐 어느 지역 땅은 사라 어느 지역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린벨트에서 대박내는 수많은 분들이 우습습니다. 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맹지는 안 좋다. 안 좋은 것뿐인데 대박도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맹지 사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이 내용에 다르냐. 그래서 1번은 인류 전문가, 2는 이류 전문가, 3은 삼륜 전문가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방송을 계속해서 이제 아마 수백 편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인류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창릉 신도시를 대곡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린벨트의 사례, 이걸 롤모델 분석 기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대곡역의 개발은 어디라? 대장역에서 해야 돼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지난 3기 신도시가 됩니다. 아셨어요? 3기 신도시의 5대 신도시가 되어 있는 대장지구예요. 아셨어요? 대장지구에서의 대장안지구라 우리는 요 지구를 보셔야 돼요. 자, 국토부에서 대장신도시를 발표하고 여기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고 대장신도시를 발표했을 때 대장안지구 이게 이제 그 부천 북부권 저기 첨단 과학단 첨단 산업단지다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게 대장안지구예요. 포스코하고 그 다음에 부천 도시개발공사하고 MOU를 체결을 하고 이제 이래놨는데. 바로 여기서 대장안지구를 공부하라고 하는 건 자 이게 대장안지구에 대한 그 개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정동 오정동 일대에라고 그러죠. 이거는 대곡역 대장 신도시를 죄송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LH하고 부천도시공사하고 하고 그래가지고 자 이게 이제 승인 예정이고 뭐 그렇게 이제 발표가 돼 있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책자에 이제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건 부천 대장 신도시를 하나 봐야 되는데 자 여기가 대장 신도시에 이게 전부 그린벨트 여기가 대장 안지구가 있어. 그린벨트에 뭐가 이런 게 있네 라고 그러는 걸 갖다 보시는데 이것이 대규모 우선해제 마을이에요. 이거를 저희 제자들 자꾸 혼돈을 하게 돼. 집단 취락지하고 대규모 우선해제 마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셨어요? 자,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 1종 지구단위 계획은 이제 합쳐졌지만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우선해제 마을이에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대장 안지구라 우리는 거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마을이다. 이 마을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왜 그게 대곡역 앞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먼저 지금 나온 게 어디냐? 대장신도시다 이거. 대장신도시에서 어떻게 했다? 국가에서 대장신도시 개발할 때 대장안지구를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대곡역에서도 대곡역 앞에 있는 마을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곡역 앞에 있는 마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을 시키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정을 하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천 북부 지역 친환경 산업단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환경 산업단지. 그래서 여기 70만 평 그랬는데 2018년 최고 보고회를 갖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났어요. 이 혹시 방송을 들고 부천시에서 대장 안 치고 지금 환지를 해준다, 뭐를 해준다, 뭐 해준다 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죠. 분명한 거는 부천시에 내가 몇 번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2018년 5월 3일 날 최종 보고회 갖고 나머지는 효력이 없는 당신네들끼리 모임일 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2018년 5월 3일 날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왜 그러냐? 대장 신도시하고 겹치기 때문에 상위 계획인 국토부의 계획이 나와야 그 다음에 대장 안치구에 대한 개발 계획이 분명히 나옵니다. 아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 부천시나 주변에서 이 계양동이나 이쪽 계양구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중개업자나 이런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분명합니다. 아셨어요? 나머지는 썰입니다. 썰이에요. 카드라 방송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만 포함되는데 이걸 환지로 갈 거냐 뭐로 갈 거냐라고 그랬는데 원래 기본 방식은 사용 수용 방식에다가 혼용 방식입니다. 대장 안치구를 환지 방식으로 간다라고 그런 게 부천시의 생각이고 그러는데 최종 국토부에서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냥 사용 수용 방식이라고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 전문가는 이것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일반인 투자자들, 소위 말해서 부동산 전문가는 나 같은 사람은 이것까지 알아도 돼요. 땅꾼인 여러분은 설명을 듣고 이 내용을 그거 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평가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하나 발급을 받아봤어요.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183회 1번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봐보면 부천 북부 지역 자 친환경 복합단지 그런데 뭐라 그래? 예정지라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예정지. 최종 결정고시 된 게 아니에요. 들어갈 땅이다 이게요. 앞으로 어떻게 됐다는 건 결정이 최종적으로 안 됐어요. 이걸 나중에 내가 고양시 창릉 신도시하고 여러분 보통 얘기한 34단 예비사단 있죠? 예비사단 정문 앞하고 내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거 웬만한 전문 우리나라에서 없습니다. 유튜브 아무리 뒤져보고 뭐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갖다가 보셔라 이거요. 그래서 이제 주변 관련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자, 대곡역을 분석하려면은 요게 대장 안치구나 비슷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투자할 때 이와 같은 1번에다 투자할 거냐 2번에다 자 여기 가로로 파란색으로 막혀 있죠. 위에 대정역세권에다 투자할 거냐 대곡역세권에다 투자할 거냐 둘 다 이름이 비등해요. 대정역세권에다 투자할 거냐 대곡역세권에다 투자할 거냐 자 이와 같은 이제 이게 하늘색인데 하늘색에다 투자할 거냐 노란색에다 투자할 거냐 어디 할 거냐 이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걸 분석을 해줘야지. 그러면서 이런 땅은 사라 이런 땅은 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야지. 넓어물에서 이런 땅은 사지 마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아셨죠? 이런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개발정보 3,000개의 강의를 강의가 들어있고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한 이 책입니다. 이건 뭐 책 광고가 아니고 이건 책이 아니고 정보 자료집에 아까 얘기한 고속도로가 나오게 되면은 인터체인지가 나와서 어느 땅에 몇 번 지어고 만난다 이 자료. 또 대장역이 어떻게 된다 대곡역이 어떻게 된다 이러한 개발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취합해 놓은 자료예요. 이거를 혹시 보시려면은 다움 카페에 가시면은 검색어로 다움에 가셔야 돼. 네이버는 제가 활용을 잘 안 해놨어요. 많은 분들이 네이버 회원인 거는 알고 있는데 다움에 가셔서 다움에서 검색어를 황막사를 치세요. 황막사가 뭐냐? 황사 막는 사람들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 가면은 이거에 대한 내용 안내와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개발 정보 3,000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5년 동안, 제가 내년이면은 저희 대학에서 강의도 이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소일거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 10,000원만 받고 강의 드리는데, 요즘 강의 들으려면 30,000원 내셔야 되죠. 10번 들으면 30만 원이에요. 근데 저한테 와서 들으면 10만 원뿐이 안 돼. 10,000원씩이니까. 그럼 20만 원이 비죠. 20만 원으로 이거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서비스를 받으세요. 강의 서비스도 받고 답사하는 서비스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전부 이제 공익을 위해서 남으신거나 미얀마에다 학교를 지어주는 이런 기금으로 이제 사용해 왔는데, 이제 뭐 이러한 내용으로 좋은 일에 사용하는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